네, 두꺼비면 하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 입었던 이 특전사 문양과 뒤에 특전사가 써져 있는 이제 의상을 입고 특전병 Q&A 시간을 한번 또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기존 첫 번째 올렸던 영상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서, 물론 제 기준에서 굉장히 뜨거워서 이것저것 여러 컨텐츠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특전병이 특전사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전사는 그 범위를 특정해서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준말이고 약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전부사관만을 특전사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특전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라는 정식 명칭을 짧게 줄여서 특전사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것인데,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장병들을 특전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 공수부대라는 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지만, 뭐 다만 제가 또 댓글에서 보면서 확인했던 게, 뭐 특전병은 특전사가 아니다, 뭐 특전부사관이나 특전장교가 이제 특전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특전병도 특전사다라고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 자체를 알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 특수전사령부를 검색을 하시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특전병이 월계 공수휘장을 달고 있나요? 이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올렸던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전 Q&A 영상에서 보셨던 특전복은 이제 전역복입니다. 이제 전역복의 경우는 뭐 타 군에도 굉장히 뭐 여러 문화가 이제 내재가 되어 있겠지만, 이제 제가 그때 달았던 휘장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요 공수 월계 휘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공수 휘장은 이 월계 공수 휘장과 요 강화도장 휘장, 그리고 기본 공수 휘장입니다. 제가 이 당시 왜 월계 공수 휘장을 이제 부착을 하고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냐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기본 공수 휘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가 둔지를 모르고 일단 전역복에 부착되어 있는 대로 급하게 옷을 입고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 이 월계 공수 휘장이 아닌 기본 공수 휘장, 이제 공수기본교육을 수료하고 강화를 20회 미만으로 한 이 기본 공수 휘장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하셨다면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전병이 되기 어렵나요? 특전부사관이나 특전장교가 되기 어렵나요? 특전병 출신으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특전병이 그 문턱이 제일 낮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병사, 부사관, 장교가 각각 맡고 있는 책임 한계도 다 다르고, 이제 장교 같은 경우는 또 특전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사실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보고, 장교가 이제 밟고 임관하는 과정, 부사관이 밟고 임관하는 교육 과정, 책임 한계, 이 모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사관과 장교만을 놓고 보자면은 무엇이 더 어렵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특전부사관이나 장교의 훈련이 특전병보다 더 어렵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전여단에서 활동하는 장교 부사관들의 경우는 대부분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특전병의 경우는 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간부의 훈련 강도가 더 강한 것은 특전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육군부대와 달리 병사 체제가 아닌 부사관 장교 체제, 이제 간부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특전병보다 특전부사관과 특전장교의 훈련 강도가 더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특전병은 천리행군을 100km만 하고 특전부사관보다 훈련 강도가 약하다는데 맞나요? 앞선 네 번째 질문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제 특전병은 대체로 지역대, 그 특전 대대 소속의 이제 특전병들의 경우, 뭐 천리행군을 실시하는 대대는 병사들, 특전병들은 국기행군 100km만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복무했던 여단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전부사관들의 긴 훈련 기간과 달리 뭐 몇 주짜리 FTX, 내륙 종합 전술훈련, 설한지, 산악극복 등의 훈련을 그
부사관들, 장교들의 훈련 일수만큼 진행을 하진 않으나 이를 대체한 다른 훈련으로 강도와 훈련 일수를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제 지인 중에 특전병 출신인데 파병을 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선 특전사의 파병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전병으로 지원을 하셨던 분들은 파병 지원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데 그러면 특전병 출신인데 파병을 갔다는 건 어떤 말이냐? 아마 그렇다면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병사를 상대로 이제 파병에 보냈다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조리 쪽 아니면은 공병 이쪽 병과입니다. 특전병 주특기를 가진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특전병이 있고 본부중대 소속으로 특전병 지원자는 아니나 공병, 조리병, 화학병, 어학병, 정운병, 인사병 등등 타 일반 육군과 동일하게 여러 이제 병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 병과에서 차출로 뽑힌 인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근무를 하고, 이제 제가 복무했던 당시 저희 중대에서도 공병 출신으로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이제 차출로 특전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인원이 파병을 지원해서 파병을 갔다 온 인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특전병으로 지원한 이제 주특기를 갖고 있다면은 파병에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특전사에서 근무하는 병인데 공병이나 조리병 등의 다른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면 파병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말이 어렵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한번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병 면접 복장이나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 제가 이 영상을 11월 12일 날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특전병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뽑는 그 기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면접 복장은 당일 체력 측정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대적관, 국가관,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전병도 사격을 많이 하나요? 특전부사관처럼 즉각 조치훈련 등등 사격 자세도 다 다른가요? 네. 특전병은 타 육군의 병사체제 부대보다 그 사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기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사격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입사오 쏴, 엎드려 쏴 등의 자세가 아닌 앉아 쏴, 서서 쏴, 그리고 다른 사격 자세, 기동 사격 자세라고 있습니다. 그 사격 자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특전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주된 총기가 K1인데 일반적인 이제 사격할 때 대부분 총을 단발로 놓고 쏘는데, 이제 그때는 점사로 놓고 세 발을 따다당 하면서 이제 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일반적인 육군 부대 출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엎드려 쏴, 입사오 쏴를 거의 했다고 하는데, 특전병은 사격 자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전사를 가고 싶은데 낙하산 훈련 때문에 고민이 많다. 어느 정도 높이에서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공수기본 교육 및 여단 강화 시에는 총 3가지 항공자산이 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속칭 말하는 코끼리, 열기구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구 강화 시에는 300m 상공에서 강화를 하고, 두 번째는 시누크, 이제 회전익 헬기 강화인데 이제 이 경우는 800m 상공, 그리고 세 번째 고정익 비행기 강화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약 700m 상공에서 강화를 합니다. 10번째 질문인데, 특전병도 특공무술 배우나요? 특공무술의 경우 특공무술 집체교육이 특전사에서도 따로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전병 중에서도 병 조교 임무를 수행할 인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때 개인의 개인정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특공무술 교육을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전병도 일반 육군처럼 복무기간이 18개월인가요? 맞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특전병을 지원했는데 무조건 특전병은 PX병이나 취사병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11공수여단 본부중대 출신으로서 취사병 그리고 다른 행정병과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대부분 본부중대 소속 병들은 경비소대 인원들이 많고 그 외에는 참모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입니다.
근데 이 참모부에서 근무하는 행정병과는 차출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전사 여단에서 근무를 하는 인원들입니다. 무조건 PX병, 취사병으로 특전병이 빠지는 게 아니고 PX병, 특전병, 이제 PX병 같은 경우는 특전병에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또한 부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취사병은 조리병 주특기를 갖고 입대한 장병에 한해 이제 조리병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특전병이 조리병을 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조리병으로 입대를 했으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전사 여단으로 차출되어서 근무한 인원이 조리병을 하는 것입니다. 특전병은 일과 시관 의외에는 무엇을 하고 생활을 하나요? 네, 타 병과 병사들과 비슷한데요. 개인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전화를 하고 싸지방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번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첫 번째 올렸던 그 특전병에 대한 이제 Q&A 영상에 대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제 그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특전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을 하려는 이제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였고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이 오고 갔는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 특전병은 특전사가 아니다. 근데 왜 특전사라고 칭하느냐? 또는 이제 뭐 특전병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전병 전역자로서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특전병이라는 것도 있으니 이제 뭐 특전병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그리고 최근 이제 특수부대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제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지 무언가 이제 제 생활을 뭔가 자랑하고 뭔가 이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고 추후에도 더 좋은 컨텐츠들로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댓글로 뭐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어떤 뭐 세부적인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을 참고하여서 뭐 다음 영상 컨텐츠 제작 때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